네, 여러분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목요일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현대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국채 입찰, 20년물 수요가 안 좋았다. 많이들 확인하셨을 텐데 우리 시장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미증시만큼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나마 좀 견조하게 버텨준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간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뭐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아, 이야, 드디어 15년 만에 우승컵이 없었거든. 진짜 뭐 선수로서 갖춰야 될 모든 걸 갖췄지만 우승컵이 없었는데 아마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저처럼 밤잠을. 뜬 눈으로 근데 뜬 눈으로 축구 보는데 주식창도 이렇게 보면 미국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 네. 좋고. 근데 안 피곤해 보인다. 그래요? 기분이 그렇지. 좋고 우리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는 네. 뭐 저의 하룻밤 정도는 그냥 반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니 화이팅입니다. 소니 화이팅, 네. 국장도 화이팅. 네. 근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요. 11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점점 이게 위험 자산이 아니라 저도 안전자산 쪽으로 굳혀가는구나. 돈이 주식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채권으로도 갈 수가 없을 때는 비트코인인가.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제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금값은 또 떨어지는데 네. 비트코인은 오를 때가 있단 네. 말이에요. 이거 방향성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기 전에 그렇죠. 저희도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세미나 저희가 요즘 안내해드리고 있죠. 수도권에서만 열린다. 조금 서운하셨던 분들 네. 대구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 서대구 WM센터입니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및 매매 전략 세미나인데 네. 실시간 댓글 링크 조금 이따 남겨드릴 건데 여기에서 참여 신청하실 수 있는데 두 분 함께 하시죠. 우리 엔투의 네. 해외 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 정세찬 이사님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께서 또 꼼꼼하게 지금 뭐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맞아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 세미나까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날짜 한번 확인하시죠.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NH 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이게 또 100분, 200분 저희가 넓게 좀 받을 수는 없고 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댓글창 실시간 링크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목요일이니까 이분과 함께 하죠. 그 어느 때보다 네. 오늘 밝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쿨지우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너무 반대로 얘기했나?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예 축구 봤구나 우리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세미나가 다음 주에 대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도 함께 내려가서 오.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쪽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촌동에서도 세미나가 있었고 제가 인천에 좀 저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3% 우리 고객님들과 네.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대단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우리 네. 3% 고객님들의 그 열정적인 그 소위 말해서 학생이 된 느낌으로 학구열 그랬어요? 같은 게 좀 엄청나게 느껴지셨군요. 질문도 많으셨고 오. 정말 저희들이 얘기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필기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로? 열띤 2시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2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냥, 대단한 여러분들의 그 학구열에 박수를 보내며 3% 고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야 같습니다. 부럽다. 저런 말씀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나도. 이클립스님께서 부장님 인천에서 다시 뵙고 싶어요. 혹시 오셨나? 오셨나? 네 싶기도 하고요. 이클립스님. 자 혹시 그 인천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신 분 계셨습니까? 사인? 그 실물이 좀 더 낫다. 이런 화면보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조명 어떠한 말씀보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계속 남아있네요. 그래요. 저희 세미나 계속해서 NH투자증권에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많이 또 기회 네. 되실 때마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네. 좀 해볼까요? 저희 간밤 뉴욕 증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20년물 정말 평상시에 잘 안 이야기도 보고. 안 했고,
있고 안 봤던 건데 20년물 국채 입찰 부진으로 인해서 이 뉴욕 증시가 흔들렸다. 이런 지금 판단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디스의 후폭풍이냐 시간차 공격이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오히려 신뢰도가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해지 자산의 역할로서 금이 인플레 해지 자산인 것처럼 비트코인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 수급 굉장히 많이 좀 더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이슈로 이제 불거졌지만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입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관련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영향도를 어느 자산에서 파악해 볼 수가 있냐면 티커가 IBB라고 우리 바이오테크 상장 ETF 요걸 네.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음봉이 좀 기분 나쁜 음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영역에 좀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의 깊이가 크지만 않으면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아마 아침이 좀 더 강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오늘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네, 그 분할이 관련돼서 있죠. 네. 좀 파생되는 그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그 지주사단에서 또는 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된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된 종목들로 일단 오전 상황은 매수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전히 미국 시장보다는 여전히 아직은 판정승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아직 살얼음판 장세이다 보니까 오늘 밤 이번 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더 조정이 있으면 한국 시장도 조정은 불가피한 모습들이기 아하.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들도 갖고 계시되,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영역이 좀 더 나은 상황이고, 지금은 강력한 바이앤 홀딩 전략보다는 약간 좀 잽 정도.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한 1번 타자 수준의 그 타격감으로 좀 대응을 아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 투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가 하나씩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후반전에는 제가 전 섹터에 대해서 이야. 너무 섹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짧게 한 섹터별로 한 1, 2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야. 전 섹터의 하반기 전망과 그 섹터별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제시된 탑픽 종목 정도 안내를 해드린 것, 그 다음에 스몰캡에서도 하반기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요거를 좀 보셔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종목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좋다. 끝까지 한번 네. 저희 NH 하우스뷰에 대한 섹터별 하반기 전망 자료와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희 전 시간 중에서 요 네. 시간이 가장 종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요일이? 네. 하반기 전망, 섹터 그리고 네. 종목 얘기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부지런히 좀 가야 되겠네요. 네. 얘기 나온 김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부터 요거 시장이 되게 무덤덤한가 했는데 처음에,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이슈로 인해서 이게 아직 살아있는 이슈구나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싶거든요. 자료 준비하셨네요. 예, 네. 두 가지가 조금 걸림돌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와 네. 그다음에 스탠스가 달라진 베센트, 요거 잠깐 좀 그 자료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에 대한 이벤트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마지막 정도 이제 코멘트를 날린 거기 때문에 일단 채권 펀드 내 신용물 등급은 뭐 AAA나 AA1이나 취급은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정부 지출 축소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부채 가지고 계속 이제 타격감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행 축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저금리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자산, 여기서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 쪽 위험 자산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목표를 조금 높게 가져갈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장기적 영향은 이러한데 아까는 비트코인에서는 해지 자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어디겠습니까? 에너지 밸류체인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뭐 전력 관련된 테마, 뭐 네. 가스터빈까지 지금 확대가 된 모습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뭐 GE 버노바라든지 미시비시라든지 뭐 지멘스 점점 이제 4등, 5등, 6등권 대기자들도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두산 에너빌리티지 않습니까? 아직 뭐 피어그룹 단의 어떤 회사는 아니지만 주기기에 대한 설치 캐펙스를 늘리기에 유동성 아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띠의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항상 기억나시겠지만 딥시크 얘기 나왔을 때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조금 지연한다라는 딜레이되는 이런 뉴스 플로우들 우리 일단 지금 현재 5월이지만 상반기에 벌써 2번이나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고공행진을 가고 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전력에 대한 사용 증가가 매년 우리 보통 IB들이 전망하는 게 한 4배, 5배 정도 증가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일축시켰습니다. 무슨 소리? 몇백 배, 몇천 배 올라갈 거야. 전기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전력 올라가는 흐름들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덩이 무거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전기료가 참 우리 국민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글로벌리 전기요금이요. 우리 한국이 싸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의약품 약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 감기약이 뭐 2,000원이면 미국에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는 거의 민간 사업의 하나의 그 사업 체계가 달려드는 그런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해서 뭐 주별로 다 제가 다르긴 하지만 가격만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탑다운의 분석상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기에 대한 수요를 예견하고 있는 모습들처럼 거기서 근데 또 우리 전력 관련된 테마들이 밸류체인들이 막 올라가는데 누군가 하나 빅테크들이 아 잠깐만요. 그래도 알겠는데요.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고객님들과 이제 저녁에 줌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전력 관련돼서 이제 커버리지하고 있는 정현우 연구 한 번 오셨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1, 20분 티키타카를 했었는데 한 어느 정도 주가 레벨로 보면 그런 밸류체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왔냐 물어보니까 한 1에서 10 중에 지금 한 4단계 정도 온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주가 레벨 측면에서 그러니까 4 갔다가 한 3.5 갔다가 한 6, 또 6 갔다가 한 5.5 이런 식의 어떤 파동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한 거의 그 밴드의 상단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 물량들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있는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기적인 매매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네. 베센트가 좀 불편합니다. 지금 협상 진정성 없으면 고율 상호 관세 때릴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잠깐 종목 장세 막 종목 플레이 하시다 보니까 관세란 말 좀 잊어버리신 분 많죠. 그렇죠. 뭐 90일 유예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요런 또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야 6월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흐름들은 셀 아메리카 재료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정부는 약달러를 지금 선호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채권의 강세까지 함께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이긴 한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 기조와 맞물려서 달러와 고평가가 해소될 가능성. 그래서 저희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좀 거액 자산가를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을 그 잔고를 딱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야, 그분이 올해 편입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독일 넣고
홍콩 넣고 네. 중국 빅테크 넣고 그다음에 해지 자산도 좀 넣고 금도 좀 넣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년에 포트폴리오는 거의 95%가 거의 US 자산이었어요. 야. 근데 이번에는 확 펼친 거죠. 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정답을 얘기했어요. 야, 지금 달러 강세가 쉽지 않잖아. 이런 흐름들, 셀 아메리카야라는 부분들 화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야, 다른 나라 기웃기웃거려 보니까 다 경기부양 하네. 심지어 저렇게 고자세의 독일까지도 돈을 푼대잖아. 캐펙스 늘려준대잖아. 기업들 살려준대잖아. 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 흐름들 보면 현대백화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등등의 모습들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 전체적인 범주는 사실은 내수입니다. 네. 내수가 왜 이렇게 올라가요? 이따가 저 섹터별 제가 네. 요약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경기부양, 넌 US 지역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양화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모습 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따가 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간 내수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전체 GDP 대비해서 수출에 대한 그 비중이 거의 55%가 넘습니다. 굉장히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나라가 한국이지만 오히려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의 흐름 보십시오. 굉장히 강세가 되는 모습들이고 네. 다시 한번 더 한국이랑 비교해 보자라면 전체 GDP 대비했을 때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0% 초반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100에서 20 빼면 80이잖아요. 그게 다 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주도주 섹터를 쭉 한번 보시면 다 내수 섹터 잘하고 있는 그 살림살이 잘 하고 있는 안에서 그 기업들이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이제 너무 고정관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고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많은데 저희 섹터는 유통 이쪽에서는 탑픽은 사실은 이마트와 신세계거든요. 신세계인데 약간 옆 동네, 그러니까 옆 증권사들은 신세계도 좋은데 호텔신라 그 현대백화점 할래요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들 가장 2년 3년 동안 내수 섹터 음식용 섹터에서 가장 히어로는 누굽니까? 불닭볶음면이죠. 삼양식품이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젊은 층에 대한 사냥 굉장했습니다. 이게 먹거리도 많이 사 주시지만 실제 주가적인 흐름도 굉장히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자,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대학생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때 네. 그때 길거리만 나오면 항상 젊은 중고등학생들의 옷이 교복이 하나 있어요. 전국 교복. 전국 교복이요? 전국 학생들이 입는 옷. 그때가 노스페이스.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700 뭐 이런 거. 그렇죠. 요즘에는 노스페이스도 많이 입은데 조금 인싸들이 입는 브랜드가 뭐 이재용 회장님이 입고 나온 그 옷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가 뭐 입고 나왔죠? GD가? 아크텍스인가? 이거 등산 네, 브랜드, 네. 하이엔드 등산 브랜드. 그것도 사실은 이제 누가 이제 제조해 주냐면 영원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그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젊은 세대들의 소비가 약간 묻어나는 그런 띠이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현대백화점은요, 다른 것 떠나고 그냥 더 현대서울만 오시면 젊은이들의 놀이터라고 할 정도로 이 팝업 스토어에 대한 인기가 그렇죠. 점점 나날이 네.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이게 현대백화점 저희 같은 건물 비슷했으니까 맞아요, 한번 맞아요. 살짝 여쭤보니까 올해 그 예정되어 있는 팝업 스토어 스케줄이 어때요? 그러니까 점점 핫해진대. 이제 점점 뜨거운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엔터테이너들, 연예인들과의 어떤 콜라보 팝업 스토어도 있고, 그다음에 피규어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도 요즘에 한화 이글스 되게 야구 잘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잘하죠. 한화 이글스 저번 주에 팝업 스토어 했는데 정말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 줄을 야, 쭉 그래요. 길게 섰던 모습들 보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여전히 신세계보다는 매출단에서는 아주 작아요. 네. 근데 시총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출단 비슷한데 매출단이 신세계가 훨씬 더 레벨업 한 단계 위인데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랑 같은 시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키가 좀 더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어차피 벌어지는 게 리즈너블합니다 해서 신세계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 약간 다른 결, 네. 약간 이 정성적 판단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할증 요인을 모멘텀 발로 약간 현대백화점 선호하는 하우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내수 같은 경우는 뭐 삼양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내수인지 수출인지 이제 요거는 그렇죠. 수출이 크지 구별이 안 될 않을까 정도로 싶어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내수 지금 잘 가는 것도 우리 내수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뭐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잘 팔리는 것들, 핫한 것들. 어제도 이런 게 우리 있으니까. 일본 내수하면서 맞아. 스시로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삼양이 너무 잘 나가잖아. 근데 저는 삼양은 그래 잘 나가 박수 치는 종목이고 라면으로 했을 때 2, 3등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 2, 3등은 괜찮긴 한데. 농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올라가면 그 다음 같은 섹터도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전혀 그 동행 흐름이 커플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쏠림 현상이 좀 그쪽으로 가서 그 투자 아이디어는 그렇게 좋은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다음 장에서 보는 아이디어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카지노 애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카지노요? 네,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요 섹터들이 지금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데 네. 느려요. 느리지만 확실히 회복된다라는 점이 좀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1번이죠.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 뭐 중국인의 단체 건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가 이제 확정이 이제 조만간 될 건데 물론 네. 아직은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엔화도 강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방문에 대한 고객 수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매스들이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이들이 엄청난 부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당 드롭백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는 깎아먹거나 있지만 워낙 P보다는 Q가 확 늘어나니까 방문객 수가 늘어나니까 요거를 이제 상쇄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의 날개를 필 수 있는데 저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파악해 볼 수 있냐면 카지노에 저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예요.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오면 그냥 카지노만 방문하고 끝날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니죠. 뭔가 사죠. 그렇죠. 뭔가 시술도 받고 소비.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과 그다음에 피부 미용 시술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겠다라는 아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피어 그룹이 종목이 뭡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파마 리서치 정도겠죠. 여전히 강하죠. 파마 리서치. 그래서 최근에 그 성형외과 강남에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자, 파마 리서치 한번 볼까요?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차트는요 그냥 칙칙폭폭 칙칙폭폭 뭐 중간중간에 잔파동은 좋다. 있지만 나의 갈 길을 막지 마 뭐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 편합니다. 그냥 이게 저게 명상이지. 예. 우리 옛날에 그 차 이름 중에 레간자라 있었나? 레간자. 소리 없이 강한. 조용히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 야.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리즈란에 대한 고객층은 강한 지금 수요층이 탄탄하게 있는데,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유튜버, 특히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의 해안 중에 하나가 이런 말 있잖아요.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내가 쓰는 거, 남들이 입는 맞아. 거.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파악하면 쟤도 파악하고 그런데 약간 강남의 성형외과 가면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기는데 성형외과 의사들 미팅에 보면 리투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거고 이게 네. 약간 피부 재생하는 물질이거든요. 리투. 요거를 강남에서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투
그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리투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터뷰하는 게 저희 요즘에 요런 제품 써요.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휴메딕스라는 그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럼 걔네가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부재생, LNC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서 얻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늘어났잖아요. 네. 거래량에는 좀 이상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수급도 보시면 뭐 크게 뭐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니까요. 은근히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이 최근에 좀 모이기도 하고 뭐 잠잠하던 투신들도 다시 오고 연기금도 좀 있는데 네. 이런 약간 스몰캡 단에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까 삼양식품을 통해서 다른 라면 업체들은 어때요라고 네네. 질문 주셨던 그렇죠. 것처럼 네. 파마 리서치가 올라가고 이제 약간 비자도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 유입이 더 되겠네. 그리고 엔화의 흐름들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본 가는 건 조금 걱정되는 거 있지만 일본에서 오히려 한국 오는 거는 환 때문이라든 그렇죠. 더 많이 유입되는 네. 게 있으니까 그들은 한국 와서 요런 것들 또 시술도 받으시고 화장품도 사고 이런 것들 한번 좀 아이디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전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 정도는 좀 조정받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 너무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중요한 건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일단은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부분들이고 약간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차이가 다른 에너지들도 고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원전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네, 같이 뭐 이런, 가자 같이 느낌이죠. 가자 이런 것들인 네.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런 이슈들 목표 주가는 38,000원 올렸고요. PBR 0.5배 기준으로 38,000원이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윗골이 길게 가는데 올라요. 오늘 올라요? 시장에서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전 우리 맨날 말씀하셨던 우리 좌가 오늘, 있어요. 네, 한전 좌가 시청자님 계시죠. 하고 네.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화학주 섹터 있다가 하반기 전망할 때 말씀을 한꺼번에 드려볼 거고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화학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두 기업은 보자. 이겁니다. 결론은 금호석유화학이랑 하나솔루션인데 네. 뭐 들어보셨겠죠? 합성고무, 그다음에 라텍스 많이 들어보셨죠? 라텍스 생산 기업. 이 라텍스 관련된 기업들이 언제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맞아요.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요. 어제도 많이 올랐던 게 라텍스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화학주 전체적인 섹터의 명암은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금호석유 화학 종목과 하나솔루션은 이제 요것만 내용만 읽어보면 모듈 가격, 특히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간 정치적인 색깔, 정책적인 것 배제하고 네. 그냥 기본적인 그냥 업황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수직 계열화 미리 미국에서 세팅되어 있는 하나솔루션을 일단 좀 좋게 본다라는 것들 우리 뷰가 바뀐 겁니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의견이 바뀐 겁니다. 네. 자, 덕산 네오록스 제가 항상 덕선이. 덕선이라고 이게 진짜 부장님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지금 그 미국 애플과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결국 OLED에는 확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좀 많이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엉덩이가 진짜 얘가 무겁거든요. 어제 이런 흐름들이 오이고. 나왔어요. 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재밌어요. 네. 좀 수급이 뭐 투신권, 연기금 들어왔는데 참 주식은 전 예술 같아. 어떤 포인트가 얘가 있냐면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레포트 상의 내용이에요. 네. 제가 좀 더 레포트에 없는 내용들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덕선이가 왜 그동안 주가가 못 갔냐?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1분기에 톤이 다운됐어요. 왜? 항상 우리 미국 기업들 여러분 투자하실 때 항상 실적 발표하고 주목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이던스, 뭐 컨콜, 컨퍼런스 콜 내용, 어떤 발언 나오는지. 그다음에 Q&A 이런 것들이잖아요. 1분기 어떻습니까? 질문이 했을 때 덕선이는 죄송합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1분기는 별로야. 라고 얘기하니까 주식을 안 사죠.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니.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다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근데 성적표가 나왔죠. 이제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2분기로. 그런데 1분기 매출단이 요 정도인데 2분기는 매출단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왜 이렇게 올라져요? 바로 이거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실적이 반영되는 게 2분기부터거든요. 네. 자,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아이폰 17 시리즈 적용되는 뭐 고사양 재료, 그 다음에 바로 이거죠. 블랙 PDL이 적용이 되면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겠구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올해는 3,200억, 내년은 4,000억, 내후년은 5,000억 정도의 영업, 이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주식이 예술이냐라고 봤더니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인공이 뭐죠? 가스 터빈 테마, 원전 테마,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LNG 테마. 근데 바로 여기 2분기부터 실적 반영될 예정인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의 사업을 뜯어봤더니 일단 일본과의 가스 터빈, 일본 하면 어떤 기업? 미쓰비시, 얘네와의 레퍼런스가 좀 돈독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한수원에 펌프를 제공을 해요. 그럼 한수원 하면 떠오르는 회사 바로 한전, 두산엔더빌티, 원전 테마로 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근데 마지막에 얘네가 극저온 펌프가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바로 LNG 추진선 배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LNG 쪽으로 엮을 수가 있네. 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에는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오히려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커졌던 것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던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실리콘2가 최근에 이제 금융 쪽 여의도와 좀 소통을 좀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왜 소통을 했냐 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리콘2를 추천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화장품 업황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유럽은 한국의 뷰티 초과 수요 상태다. 그리고 대형 리테일러들이 한국에 이 K-뷰티 물량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요청을 많이 하냐면 지금 중요한 게 리오더를 만약에 하나, 그러니까 뭐 한 100세트를 갖다 놨는데 100세트가 팔려. 그럼 바로 전화를 리오더 빨리 넣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대형 지금 미국이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왜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리콘투에게 연락을 해보니 Don't worry,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회사가 실리콘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지금 리오더에 대한 리테일러들이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 것들이죠. 화장품에 대한 섹터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실리콘투가 어디다 진출? 중동의 진출. 중동의 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멘텀이 생기겠죠. 조만간 이제 벤처도 설립해가지고 이제 중동 법인에 대한 실적까지도 이제 여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관세가 이슈가 계속 불거지니까 왜 이렇게 리오더 물량을 이렇게 빠르게 채워주지 못했나 봤더니 결국 관세 이슈였겠구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중요하다.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유통 쪽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APR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요 네 기업을 우리 사총사로 계속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목표가 올리고 있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 가고 에너지 방산.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반기로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부에 지금 내용 더 많이 남았어요. 네네. 지금. 자, 현대로템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증권사에서 먼저 얘기가 컨빅션 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섹터들은 언론사에서 먼저 내용들이 오픈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현대로템이 가장 이 주주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폴란드 제2차 계약은 언제? 이거죠. 근데 조선비즈에서 5월 9일 날 5월 말에 2차 계약이 가능할 것 같아라고 먼저 나왔구나. 이미 선빵을 날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 그러면 이제 5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주인데 과연 다음 주에 2차 계약이 나올 건지 그 현대로템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방산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해줄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근데 규모는 얼마? 한 9조 원 규모래요. 상당합니다. 그러면 어닝에 대한 가격, 뭐 주가 목표 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것만 있느냐, 폴란드만 있느냐 아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등등의 해외사 모멘텀이 있다. 올해에서 영업이익 얼마 보는데 1조 본대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2차 계약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에너지 정책은 뭐 아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 좋게 보는데 삼성물산도 최근에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삼바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오늘도. 네. 오늘 조금 아침보다는 조금 네네. 상승폭을 좀 반납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길게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삼성물산은 상법 개정과 또 연관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그러니까 자사주 소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 10%를 따지면 한 30조 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한번 따져보면 한 30, 아마 뭐 한 2, 3조 되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스왑? 지분 스왑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떤 형태로든 삼성물산에게는 도움되는데 삼성물산이 최근에 나온 뉴스가 두 가지가 재밌어요. 하나가 SMR 원전 모멘텀이 있더라. 하나가 더 우주항공 사업에 만약에 삼성이 그러게요. 진출하면 선두주자 역할은 삼성물산이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물론 뭐 건설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뭐 캐시카우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단순하게 대형주들도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자대면서 이거 싸네라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은 목마름입니다. 뭔가 재료의 목마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재료가 곡간이 채워지면 뭐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이러니까 바로 올리브 영과의 또 합병 또 시나리오가 또 설계가 되고 있는 네. 오늘 CJ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한번 파생력이 좀 강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내용만 보면은 오너일거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전자에 대한 지배력, 네.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삼성물산 관련된 내용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네. 좋아요. 하반기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잠시만 광고 보고 올까요? 빠르게 여러분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박지현 부장님께서 진짜 빠르게 네 종목 섹터 얘기 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힘내시고 오늘 네. 진짜 좋아요. 아니, 컨디션도 가보겠습니다.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네. 섹터 유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아까 잠깐 우리가 맛을 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요약. 지금 시간이 10시 42분이죠. 네. 한 뭐 15분 정도로 네. 이 전 섹터를 하반기 이거 전망한다는 다시 게 보기 굉장히 해야겠다. 부담스럽긴 한데 각 섹터별로 한 1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서머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채팅창에서 종목들 이렇게 티키타카하고 이렇게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 혼자 떠들겠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지금 전달 오늘은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저희도. 자, 유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아하. 것들입니다. 자, 내수 소비 침체 뭐 이렇죠. 뭐 다들 요즘 어때? 요즘 경기 어때?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대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금융시장의 투자 세계로 넘어가면 유통산업에 있어서는 긍정적 변수다. 뭐가 조기 대선이. 아하. 자, 이런 소비 부양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래서 어떤 종목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답이에요. 구조조정의 결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힘든 기업은 도태되는데 그거를 살아남은 자가 그 파일을 다 먹는다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좋게 봐? 이마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세계. 이마트, 하나 더 신세계. 약간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행태를 조금 고려한다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좀 더 확대돼서 얘기하자면 호텔신라 같은 이런 네. 기업들도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보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입 누가? 중국에서. 네. 일본 또 동쪽 아시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오실수록 요즘은요 그들도요 그냥 싼 모텔 안 잡니다. 예, 나름대로 그래도 예. 그렇죠. 예, 좀 좋은 데서 네. 머무르고 계시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반사 효과인 것 같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이야 네. 이것도 사실은 좋아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중국이요 철강 수출량이 감소될 게 뻔히 보여요. 네. 물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국의 철강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들에서 아이디어는 출발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국내 철강사들은 노를 저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시절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우리나라의 전부 다 철강 회사들이 다 그 전략을 취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보는데 여전히 대표 주자 봅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야,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철강이라는 인식보다는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 반등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섹터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이제는 북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가격대다라는 것도 하나의 참 주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언제 시작될 것 같아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저의 대답은 지금 현재 주도주가 좀 쉴 때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주인공 주도주 역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틸리티. 주도주 쉴 때. 네. 유틸리티 가죠. 유틸리티는 한마디로 그냥 전기, 전력 테마겠죠. 네. 저희는 종목만 보시면 LS 일렉트릭과 한국전력인데요. 이 두 종목을 보고 있지만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두 개 더 추가하고 싶네요. HD 현대일렉이랑 효성 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일진전기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파생되는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그들 다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만 선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선호주 탑픽 정도만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인데요. 은행은 좀 느긋하게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연금저축이나 이렇게 IRP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전략으로 좀 안전하게 좀 포트폴리오 짜고 계시지만 저는 주식 쪽도 안전하게 좀 운영하고 싶으면 좀 월급 받으면 좀 한두 주씩 꼭 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은행주거든요. 그래서 전에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TSR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수익률 더하기 워낙 은행은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를 더한 게 TSR이래요. 이게 보세요. PBR의 개선이 없이 현재 PBR 유지만 되어도 네. 이 정도 수익률에 육박한다라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요 은행 섹터는 갖고 있어야 할 종목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증권? 보면은 증권인데요. 야, 요즘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넥스트레이드
매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쟤한테. 근데 이 시세를 확인하는 걸로는 뭐 약간 교란 느낌도 있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아. 그렇지만 뭔가 더 활발해진 느낌은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은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죠. 왜?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이 됐죠. 네. 여기에 주주가 누구게요? 증권사. 아, 그래요? 네. 어. 증권사는 좋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증권사 직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파견가 있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봅니다. 요즘 어때? 끊어요. 너무 바빠. 바빠. 정신이 없어. 거래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이쪽 지금 영을. 엄청 늘어나는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 이거는 증권사한테 좋다 안 좋다? 좋다. 야. 그리고 증권사가 사실 올라왔던 띠은 뭐였습니까? 자사주, 소각.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자사주를 누가 많이 들고 있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다 조사해서 미래가 제일 많더라. 야, 미래의 대장!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던 증권사들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보니까 우리가 추천 종목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좋다. 근데 제목을 차려진 밥상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무슨 어쨌든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 업황 자체가 그냥 딱 차려놨지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 된다. 근데 손가락만 들면 네, 나오고. 점점 그게 뭐 좋다라는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통신 서비스인데요. 통신 서비스는 우리가 사실은 SK텔레콤, KT 같이 봤는데 네. 이번에 이슈로 그렇죠. SK텔레콤은 좀 안타깝게 탈락. 네. 그래서 저희는 KT를 추천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반기 실적은 조금 괜찮게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의 KT 추천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2차 전지 이거 정말 진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선 조정 후 반등.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2차 전지가 지금 바스켓에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6월부터 서서히 기존에 좀 수익 난 거 조금씩 덜어가지고 2차 전지 조금 한번 요입당 해보는 거, 그러니까 바로 사놓고 그 보초 쓰지 마시고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돌아오는 그런 수급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잘 사면 제가 볼 때는 한 20-30% 가볍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아무래도 IRA에 대한 수정 법안의 구체화가 아마 6월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CATL이 상장을 어제 했죠. 홍콩. 홍콩. 네, 어제 네. 10몇 프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번에 오늘도 우리 화장품 종목 하나 상장했죠. 달바. 달바. 이 회사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 왜냐면 주주면 할인을 또 해줘. 달바는요? 예. 그래요? 이게 정말 직원 할인이 좋은 아니라 기업 주주 같아. 할인. 좋은 기업 같아. 예. 그래서 주주가 입증이 되면 할인까지 해주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CATL이 상장을 했는데 IPO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모에 대한 기관들이 이미 좀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 자금이 배제가 됐잖아요. 넌 US 자금으로 상장을 한 거예요. 자금이 유럽이라든지 기타 대륙에 대한 자금으로만 성공적인 상장이 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앞으로 CATL이 나아가야 할 어떤 성장의 축을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난 이 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어라는 약간의 무언의 어떤 함의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건데요. 네. 자, 한국은요 이러한 정주행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무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상승 트리거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법안 그리고 낙폭과대 그 다음에 어떤 쇼커버링 이런 수급적인 의미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리튬 가격도 서서히 올라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들인데요. 저희는 타픽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가 지금 삼성 SDI 바로 유럽 수요 회복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SDI를 선호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반도체는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러네요. 폭풍 속으로.
폭풍 속으로. 제목은 폭풍 속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고요. 네. 오늘 나온 내용들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로 봤을 때 일단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우선순위를 약간 세운다라면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삼성물산 또 삼성생명 요쪽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구나. 그럼 삼성전자는 조금 나중이겠다. 이건 이제 그들만의 논리겠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라고 하는 건 그들만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램 가격에 대한 의미 있는 반등, HBM에 대한 엔비디아 납품,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 폴더블에 어떻게 팔리는지 여전히 중요한 결론은 수요가 회복되느냐에 대한 관건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아직 그 수요단이 아직은 날씨는 맑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폭풍이다. 폭풍 속으로 있지만 그래도 좀 밝은 지금 쨍쨍한 햇빛을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나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운송은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네. 운송은 중립 의견이에요. 물론 그나마 탑픽은 CJ 대한통운인데 이건 이제 사실 뭐 주가가 단기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바이더 팁 수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데드캣 바운스 뭐 그건 아니더라도 여전히 지금 투자 의견은 중립이기 때문에 굳이 이 놀이터에서 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왕 있는 옆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은 여전히 계속되는 정책 수주 모멘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HD 현대중공업을 최선호 종목으로 저희는 선정을 했고요. 네. 하나오션은 차선호 종목인데 다만 하나오션이 최근에 뉴스 점검해 보면 또 약간 또 M&A를 더 욕심을 내시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STX 관련된 그 조선사도 있고 네. 뭐 부품사도 있는데 더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지금 배를 채우려다 보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가는 상황은 조금 못 되더라고요. 그 M&A 이슈가 좀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차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항공우주 방이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라인메탈 좋게 유럽 쪽에서도 잘 가고 있고 저희 역시 좋게 보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극심한 표현을 이렇게 썼네요. 극심한 저평가 상태인 풍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네. 그럼 탑픽은 뭔데요? 한국 항공우주. 개인적으로 아까 단기 모멘텀이 있는 현대 로템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 폴란드 좋게 이슈. 본다라는 네. 것들입니다. 네. 자, 음식료. 제목 정말 좋아요. 좋은 일만 가득할 하반기. 네. 폭풍 속으로랑은 너무 다릅니다. 예. 네. KTNG와 롯데 웰푸드를 제시한다라는 건데요. 네. KTNG도요. 바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레포트에는 안 써져 있지만 저는 이거 봅니다. 네. 뭐냐면 여러분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지금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거든요. 담배도. 요금 인상. 담배값 인상. 네. 우리가 그 편의점에 가서 전자담배 하나 주세요. 그 안에 4,800원이에요. 뭐 5,000원 거의 육박하는 흐름이거든요. 네. 한 뭐 6, 7천 원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대선 앞두고 이런 정책을 절대 쓰진 안 않았지만 나오겠죠. 예. 그 이후에 그래서 가격 전가 그런 부분들 롯데 웰푸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이건 뭐 한두 달 전부터 지금 커버리지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유우복 벼랑 끝 전술인데요. 하반기 추가적인 악화 좋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좋지 않은데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업사이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빠지지 않을 거니 이제 좀 사도 될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FNF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크테릭스 하면 영원 무역도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디어 엔터 이거는 뭐 여전히 하반기. 하도 야.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줄 따박따박 2분기, 3분기, 4분기 이거는 또 월요일 날 또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하이브, 또 YG 엔터, 제일기획. 제일기획까지 들어왔네. 그러게요. 제일기획은 왜 들어간 거죠? 광고 쪽이네요. 광고 쪽이어서 요것도 한번 지켜보는 종목으로 한번 제시가 된 거니까요. 여기 보면 이거네요. 대선 이후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한 광고주들이 광고 집행을 집행.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네. 제일기획은 어디 계열이에요? 계열. 삼성이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네. 피어난 꽃. 자, 꽃으로 끝내겠습니다. 꽃이다. 꽃입니다. 아까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맞아요. 것처럼 앞에서 했으니까. 네. 예,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건설 있습니다. 리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없죠. 큰일 났다. 건설 리츠 회복 그리고 성장. 아마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건설 쪽도 리츠 쪽도 일정 부분은 포트에 편입되어도 좋겠다라는 것들. ESR 캔달스 스퀘어 리츠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인터넷 게임은 실적과 모멘텀의 균형점인데 의미는 이렇게 써 두셨지만 타픽은 NC 펄어비스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검색 엔진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도 검색 엔진 통해서 약간 경쟁사와의 어떤 뭔가 미묘한 대립이 있던 것처럼 네이버를 포함해서 검색 엔진 플랫폼 업체들은 조금은 좀 노이즈에 좀 휩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스케줄링 체크되어 있는 게임사들이 그리고 만약에 한중간의 무드가 좀 완화되면 여전히 게임주에서는 나오는 게 파노잖아요. 뭐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은 스킵할 거고요. 정유화학도 스킵을 할 겁니다. 다만 화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것들입니다. 기억해 정유는 볼게요. 굳이 얘기 안 해요. 왜? 네. 유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50에서 70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다운사이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유는 그렇게 스프레드 개선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네. 스몰캡 요것만 좀 제시할게요. 네. 요거는 우리 NH투자증권에도 NH 그 스몰캡 팀들이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사냥꾼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하반기 제시된 종목만 얘기할게요. 자, 원택입니다. 요거 올리지오 아시죠? 예전 올리지오 요거 많이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피부 땡겨줘야죠. 원택.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는 우주항공 테마인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죠. 셀바스 AI 요거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HVM 요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그다음에 큐렉소 이거는 로봇입니다. 수술할 때 로봇. 그다음에 이소프트 이건도 AI죠. 그다음에 딥노이드 AI 진단 서비스입니다. 네. 알루코 이거 재밌어요. 그 알루미늄을 사와 가지고 녹여 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신규 아이템 뭘 한대? 태양광 쪽으로 매출. 지금 매출이 붙는다. 요 테마죠. 제노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BI 매트릭스 이것도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들 스몰캡 종목들도 제시된 것까지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다 정리를. 봤어. 그래도 오늘 쫙 한번 읊어주셨습니다. 진짜.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자 코스피 코스닥 1%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날 뭐 시장 좀 조정 받을 때 하반기 전망도 좀 들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네. 하는 시간 가지면 좋죠. 다시 보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네. 특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거의 전멸 수준으로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도 뭐 끝에서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면 오늘까지 받고 충격이라면 오늘까지 좀 버텨주고 내일 그러네요. 금요일이니까 좀 내일은 상승 반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